네, 오늘은 장기 렌트하고 리스 도대체 뭐가 더 좋은 상품이고 유리한 상품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객들도 그렇고 이런 질문 많이 하는 베스트 질문 중에 도대체 장기 렌트하고 리스가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어떤 게 더 저한테 유리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질문과 그전에 고정관념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장기 렌트하고 오토리스. 일반적으로 이제 렌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렌트를 좀 더 유리하게 부각을 하실 거고요. 리스 위주로 하신다면 리스를 부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그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차이점 이렇게 하면 요것도 제가 장기 렌트 위주로 할 때 전업사에 있을 때 만들었던 거라 조금 장기 렌트에 유리한 쪽으로 좀 표시가 돼 있는 건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하고요. 네,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한번 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없다.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세금 계산서가 나온다. 자동차세, 보험료가 없고 사고 처리나 사고에 대한 페널티나 보험 할증 등이 없다. 근데 번호판은 히읗자 들어가는 허하호가 나오고 소유는 렌트사, 자산, 부채, 신용등급 영향이 없고 뭐 이렇다 이런 거고요. 리스는 이제 초기 비용은 리스료에 포함, 일부 가능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뭐 가능하죠. 예, 렌트랑 같이 리스료 포함이라고 적혀 있지만 어쨌든 렌트도 렌트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리스도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둘 다 어찌 보면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가 이제 자동차 보험을 이제 고객이 부담한다. 사고 처리도 고객이 부담하고 보험료 할증이나 사고 페널티가 있다. 요거는 맞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번호판이 일반 번호판이 된다는 어찌 보면 리스의 장점이 될 거고요. 자산이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이용자 리스냐 리스사 명의 리스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오늘은 그냥 리스사 명의 리스 제일 많이 하는 운용 리스의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산으로는 일단 안 잡힐 거고요. 당연히 이제 리스는 오리지널 대출이기 때문에 부채나 신용등급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장기 렌트의 장점이 뭐냐? 리스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쭉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줄여지는 것 같아요. 장기 렌트는 이게 금융 상품이 아니고 여객 뭐라 하죠? 여객운수법에 통해서 어쨌든 대여 형식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대출로 잡히지 않는다. 예, 이 부분을 좀 강점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 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고 여러 건의 사고가 나더라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험 처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 보통 요런 부분을 렌트의 장점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리스가 렌트보다 무조건 불리한 상품이냐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역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출로 잡히지 않는다. 이게 렌트의 장점인데 신용등급이라는 게 되게 이제 좀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KCB나 뭐 나이스나 이런 데서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등급이 떨어졌어요 해서 전화해 보면 대충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본인들도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자, 실제로 제 경험 대비 기타 등등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렌트가 대출로 잡히지 않아서 유리하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는 대출로 잡혀서 불리하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맞고 어떤 측면에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신용등급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리스가 대출이다 보니까 어, 리스를 딱 시작하자마자 신용등급은 한 등급에서 두 등급 정도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연체 없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원래 등급으로 올라가고요. 이 시점이 지나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많아요라는 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얼마나 잘 갚나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연체 없이 잘 갚는다면 이 사람은 점점 플러스권이 되고요.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오래된 신용카드는 없애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래된 신용카드도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이제 신용카드가 만들고 이제 사용 금액이 생기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이 카드가 오랫동안 연체 없이 쓰면 어느 순간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딱 없애는 순간 이 플러스 점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출이 무조건 안 좋다는 아니죠.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리스도 처음에는 나쁠 수 있지만 그걸 연체 없이 잘 갚는다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장기 렌트는 연체 없이 잘 갚아도 대출로 잡히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신용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자, 그럼 사고 시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는다. 요것도 렌트의 장점이잖아요. 뭐 여러 건이 사고가 나더라도. 자, 그러면 자, 요것도 역설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고가 장기 렌트 이용하는 동안 사고가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크게 잠깐만요. 텍스트로 쳐야겠네요. 크게 보험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얘기가 크게 두 가지 운전 경력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타자가 느립니다. 예, 운전 경력과 최근 3년 이내 사고 이력, 아마 이 크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 두 가지로 보험료가 조금 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운전 경력은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최근 3년 이내 내가 사고가 있었다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할 증이 될 거고요. 보험료가 올라갈 거고, 3년 이내 사고가 없다면 할인이 되겠죠. 그러면 장기 렌트를 이용을 하는데 제가 4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거의 20년 무사고거든요. 그러면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동안 내 3년 내 사고 이력은 플러스 점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과연 사고 시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는다가 장점이 될 수 있을까를 또 볼 수 있겠죠. 자, 역설적으로 보면 리스는 사고 없이 잘 탄다면 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아무 공업사나 들어가서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정돼 있는 지정공업사에서만 렌트사고 계약돼 있는 렌트사에서만 처리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렌트사의 자차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트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이 사고 났을 때 이 자차 서비스라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공업사하고 거래를 할 수 없다 보니 이제 지역마다 제휴되어 있는 공업사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내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주변에 뭐 제휴된 공업사가 많겠지만 조금 지방권에 계신다면 우리 동네에는
제휴되어 있는 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멀리 있는 옆 동네로 가야겠죠. 물론 이제 수리돼서 나오는 과정은 뭐 공업사에서 수리 잘 돼서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동네에 있는 공업사 들어갔을 때 한 2, 3일 만에 수리돼서 나올 수 있는 차가 지정된 공업사로 좀 멀리 가다 보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사고가 났을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조금 센터나 좀 더 수리 잘하는 곳으로 내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내 보험이라면 그냥 조금 센터라든지 아니면 조금 수입차 전문으로 수리하는 그런 공업사로 찾아가서 그쪽에 수리를 맡길 수 있겠지만 렌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반대로 보면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일단 장기 렌트든 리스든 서로 장단점은 있다. 근데 딱 봤을 때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 조금의 변수 하나라도 생긴다면 장기 렌트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유리한 상품이 될 수 있는데, 변수가 없다면, 변수라면 연체가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리스 이용을 하면서 잘 갚았다. 그리고 이용하는 동안 사고 없이 잘 탔다. 그랬을 때는 과연 리스가 불리한 상품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실제로 장기 렌트와 리스를 비교를 한다면 조금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제 리스는 위약금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이것도 변수가 되겠죠. 중도에 반납을 한다면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생긴다면 장기 렌트가 위약금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변수가 생긴다면 위약금 부분에서는 리스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냥 장기 렌트와 리스 뭐가 더 좋을까를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죠. 그분의 고객의 상황이나 그분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좋고 나쁘고는 없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조금 디테일하게 또 얘기할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